안녕하십니까. 이거 위에 바뀌었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재성 TV의 문재성입니다. 오디오 체크 좀 하고. 잘 들어가네. 오늘은 지난번에 잘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떠져가지고.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예비 고1 수업을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바쁜 관계로 조금 선생님 또 출장이 갑자기 좀 잡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원서도 써야 되고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뭘 다룰 거냐면 요 단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6단원이죠. 6단원. 6단원에서 이런 것들, 화학변화, 화학반응식, 이온결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중학교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얘기할 것은 뭐냐면 내 얼굴은 또 나와줘야지. 이게 패드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죠? 먼저 얘기할 것은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구분을 좀 우리가 나눠볼 건데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볼게요. 물리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는 모양의 변화 혹은 상태 변화 이런 것들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물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질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특성. 뭐 예를 들어서 설탕을 물에 녹였어. 그렇다고 해서 단맛은 변하지 않죠. 그죠? 소금을 물에 녹였어. 단맛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탕 같은 경우는 불에 타면 쓴맛이 나죠. 그러니까 맛이 바뀌게 되겠지. 알겠죠? 그럼 얘는 물질의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건 그럼 얘는 물리 변화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죠? 물질 자체는 변하지 않고요. 물질의 상태나 모양 등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물리 변화는 상태 변화가 돼요. 상태 변화. 얼음이 물, 물이 수증기 이렇게 뭐가 됩니까? 고체가 액체, 액체가 기체 혹은 반대로 가는 것들. 이런 상태 변화는 뭐냐면 물리 변화가 돼요. 여기 보면 용해 나와 있죠. 용해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에 녹아 설탕물이 되는 거. 요것도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물리 변화가 되겠죠. 물에 녹았다 그래서 설탕의 단맛이 설탕의 단맛. 설탕의 단맛은 유지가 되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그지? 자, 두 번째 화학 변화 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제 화학 변화가 되겠죠. 본래의 물질과는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성질이 바뀐 성질 변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설탕을 태우면 단맛이 쓴맛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연소 반응, 전기 분해, 중화 반응 이런 것들이 미안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화학 변화의 예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 화합은 뭐냐면 합이 이제 합쳐진다 이제 더하기.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물질이 반응해서 한 가지 물질로 되는 반응을 우린 화합이라고 합니다. 화합. A 플러스 B가 AB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좀 잘못 나왔죠?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요것도 잘못 나왔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죠? 여기 좀 작은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죠? 작은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가 됩니까? 수소 기체죠? 산소 기체가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졌어? 물, 그죠? 요거는 뭐야? 요건 뭐야? 암모니아. 요거는 염산. 여기 합쳐지면 뭐가 돼? 염화 암모늄이 됩니다. 요 화합이 요거 염화암모늄 우리 생성되는 거 확산할 때 얘기한 적 있었죠. 여기 암모니아 무친솜, 염산 무친솜 여기 보면 하얀색 그 띠 생긴다는 거, 그죠? 요것도 화합이 됩니다. 분해는 뭐냐면 쪼개진다. 한 가지 물질이 두 가지 물질로 되는 반응.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 두 개로 쪼개지는 거죠. 요것이 바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 그래서 분해는 뭐 전기 분해도 있고요, 뭐 열 분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요거는 CU, CL2. 이것도 원래 왜 다 이렇게 큰 걸로 써 있지?
다시 써볼게요. 작은 숫자죠. 요 전부 다 이거 얘네 전부 다 작은 숫자예요. 요것들 전부 다 뒤에 나온 숫자들은 전부 다 작은 숫자입니다. 이제 큰 숫자가 아니에요. 이제 잘못 나왔어. 이것도 원래 이거죠. 이렇게 요거는 열분해입니다. 대표적인 열분해 뭐냐면 탄산수소 탄산수소 칼슘 뭐야 탄산수소 칼슘 맞겠죠? 그죠? 이게 저긴데 베이킹소다. 갑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맞는데 이게 탄산이고요. 잘못 얘기했네. 탄산 칼슘, 그죠? 탄산칼슘, 그죠? 탄산칼슘을 열분해시키게 되면은 이것도 탄산칼슘인데 네, 지금 용어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네요. 요거 이제 베이킹 소다입니다. 그래서 열분해하게 되면 요게 탄산칼슘이고요. 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 나 갑자기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탄산수소 칼슘, 탄산수소 칼슘, 탄산수소 칼슘이 맞을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열분해하게 되면은 탄산칼슘과 물은 여기 수증기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베이킹 소다를 밀가루에 반죽해서 구우면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대표적인 분해 반응. 치환은 뭐냐면 자리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것을 치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B랑 C랑 자리를 바꿨죠. 그죠? 요것이 치환. 알겠죠? 요것이 치환. 그래서 AC, B가 됩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치환이 된다. 그래서 요것도 이거 다 숫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HCl 이거 뭐냐면 이제 염산이죠.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하게 되면은 염화 마그네슘과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는데 얘랑 마그네슘이랑 수소가 자리를 바꿨죠. 그죠? 치환돼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 그리고 밑에는 지우고 얘기할게요. 이게 뭐예요? 황산구리. 그리고 Z에는 아연. 그게 뭐야? 황산아연. 구리. 그죠? 이렇게 자리를 바꿨어요. 누구랑 아연이랑 구리가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치환. 알겠죠? 복분해는 뭐냐면 치환이 두 개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잘 바꿔. A와 D, B랑 C 이런 식으로. 그죠? 두 가지가 서로 쪼개졌다가 각자 이동해서 붙게 되는 걸 요거를 우리가 복분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두 가지 이상의 화합물이 서로 성분의 일부를 바꾸어 두 가지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되는 반응. 얘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공통적인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따지면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위에 거 보게 되면 HCl 더하기 NaOH, NaCl, H2O입니다. 이거 H2O. HCl 염산 더하기 수산화나트륨이 뭐가 돼요? 염화나트륨. 안 보이나 보다. 미안해요. 염화나트륨 그리고 물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화 반응이 되겠죠. 중화 반응. 물이 생겼으니까 중화 반응.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AgNO3입니다. 작은 숫자. KCl, AgCl, KNO3.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질산은 더하기 KCl 염화칼륨이 AgCl 염화은 그리고 KNO3 질산칼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랑 자리를 완전히 서로 바꿨죠. 그죠? 그래서 AgCl KNO3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때 침전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침전물이죠. 침전물. 앙금이 만들어지겠죠. 앙금. 무슨 색깔? 은 들어갔으니까 흰색의 앙금. 그죠? 흰색의 앙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잠깐 화면이 잠깐 멈췄었어요. 다른 거 좀 잠깐 하면하고. 자, 화학 반응식 꾸미기 요 나와 있는데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할 때 순서가 있죠.
반응물과 생성물을 뭐로 나타내요? 화학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화학식으로 나타나기 전에 그 전 단계 이건 지금 고등학교 과정이 좀 정리되어 있는 거라서 그 전 단계 화학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국문으로 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호로 쓴 원소 기호로 쓰는 것이 아니라 국문으로 우리나라 말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냐면 수소 더하기 산소 찍물 그죠?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요걸 쓰면 됩니다. 수소 H2 물 산소 O2 물 H2O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물은 화학식 왼쪽에 생성물은 오른쪽에 씁니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 각각 두 가지 이상이면 플러스로 연결한다 이렇게 더하기 표시를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고 자 반응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아지도록 최소 정수를 사용해서 개수를 붙이게 된다. 이 앞에 있는 커다란 숫자가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H2 더하기 O2 H2O의 개수를 맞춘다. 양쪽에 뭐의 개수를 맞추냐? 원자의 개수를 맞추는 거죠. 여기 수소 2개, 여기 수소 2개 맞는데 여기 산소 2개, 여기 산소가 하나니까 부족한 부분에 양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수소가 4개가 되니까 여기도 4개. 산소가 여기 2개, 오른쪽에 2개, 왼쪽도 2개. 그러면 양쪽의 개수가 맞으니까는 올바른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선생님이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G, 가스라고 그랬죠. 가스. 그죠? 고체는 S라고 하는데 S는 뭐냐면 S는 솔리드입니다. 솔리드가 고체예요. 고체. L은 리퀴드. 나 갑자기 생각이 났어. 리퀴드. 그죠? 리퀴드. 그리고 G는 가스. 수액의 AQ는 뭐냐면 AQ는 아쿠아. 아쿠아가 이게 맞나요? 아쿠아맨 할 때 이 아쿠아. 그죠? 이거 아구아? 아구아 같은데 몰라. 영어니까 치워.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AQ는 이제 아쿠아를 뜻합니다. 그래서 수용액은 AQ. 그죠? G는 가스. 그리고 액체는 L 리퀴드, 고체는 S 솔리드로 하게 되는데 보통 고체 중에서 침전되는 것은 아래 화살표. 아래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죠. 기체 같은 경우에는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위로 화살표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반응식의 개수 맞추기 얘 나와 있는데 그냥 쭉 한번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냥 쭉 볼게요. 뭐 미정계수라고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한 화학 방식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중학교 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 볼게요. 왜냐면 지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쭉 넘어가고. 자, 다음 거. 그 다음에 할 것이 이온 결합. 이온 결합. 오늘은 이온 결합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다음 시간에 공유 결합 마저 할게요. 이온 결합은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무슨 힘을 가지고 있어요? 끌어당기는 인력을 가지고 있죠.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밀어내는 청력을 갖고 있는데 서로 다른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는 뭐가 발생하냐면 인력이 발생하게 돼요. 인력. 그래서 이온 결합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다른 중성 원자가 각각 이온을 먼저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두 이온이 만나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나트륨이죠. 얘는 이제 염소가 되고요. 자, 나트륨이 하나가 남는 전자가 하나가 남죠. 전자가 하나 남아요. 그럼 이 전자가 어디로 가냐면 염소는 하나가 부족합니다. 이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되는군요. 오늘은 요거까지만 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전자 껍질을 먼저 좀 설명해야 되겠다. 자, 여기 여러분들 보면 여기 껍질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 1층, 2층, 3층 알겠죠? 여기도 1층, 2층, 3층 그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1층, 2층, 3층인데 1층은 전자가 몇 개 채워줄 수 있냐면 1층은 2개입니다. 2층부터는 공통적으로 6개씩 채워져요. 자, 보게 되면 1층은 하나, 둘, 2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다. 미안해요. 그리고 8개, 6개가 아니라 8개.
8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즉 내가 2층에서 3층을 가려면 전자 8개를 채우고 3층을 갈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면 1층에 전자 2개, 2층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채워야지만 내가 어딜 가요? 세 번째 껍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2층을 다 채울 때까지는 전자가 총 몇 개 필요한 거예요? 10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2개, 8개니까. 무슨 소리 이해되죠? 자, 그런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11번이에요. 그럼 11번이 무슨 뜻이냐면 얘는 양성자 11개를 가지고 있다. 양성자 11개니까는 얘는 플러스를 11개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야 되냐면 11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보면 몇 개 있냐면 11개가 있어요. 그럼 아까 세버렸어. 두 번째 껍질까지 다 채우는 지 10개라 그랬죠. 그럼 11개니까 가장 겉에 하나의 껍질이 더 채워지겠지. 그죠? 껍질이 하나만 채워지겠죠? 그럼 전자가 하나가 남아요. 남는다기보다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몇 개냐면 17번입니다. 그러면 양성자가 몇 개? 17개. 전자가 몇 개? 17개. 그러면 채우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가 10개. 그럼 여기까지 다 채우면 18개인데 하나가 부족하죠. 한 자리가 비어있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더 안정적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염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껍질을 채우는 게 안정적이 되겠죠. 얘는 전자 하나를 가지고 얘를 다 채우려고 하면 전자가 총 7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7개를 다 채우기보다는 하나 버리는 게 더 빠르잖아. 근데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여기 하나 채우는 게 더 빠르죠. 7개를 버리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전자를 나트륨으로부터 전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인데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10개가 되겠죠. 그럼 얘가 하나가 더 많지. 그래서 Na 플러스가 됩니다.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염소는 그것과 정반대로 Cl은 양성자가 17개, 전자가 18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염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버림으로써 안정화를 띄었어요. 이런 Na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 상태가 됨으로써. 염소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으로부터 전자를 하나를 받아들임으로써 완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하나 더 받았으니까는 Cl-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전기, 나트륨 플러스 전기, 염소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서로가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찰싹하고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은 쉽게 얘기하면 전기적 결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온 결합은 전기적 결합. 오케이? 요까지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수를 가야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이 이온 결합물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짧아서 좋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끝내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셀러문 여러분들 안녕.